저 형 뭐 하는 거야? 몰라. 실내에서는 햇빛이 부족하대. 근데 옷은 왜 벗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밖에서 옷을 벗고 있었냐면 식물도 똑같이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식물의 입장이 돼서 밖에서 한번 떨어봤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냉해 입을 뻔했어요. 요새 온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밖에 있던 식물들을 모두 실내로 옮기셨을 텐데요. 이때 식물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실내라는 환경은 식물들이 힘들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저희가 깜짝 발표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통풍이에요. 여러분,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다는 거 다 아시죠? 이때 이 식물의 잎이 그런 호흡 작용을 하는데 식물 잎 주변에 통풍이 없으면 미세한 공기막이 형성돼요. 이게 어떤 공기막이냐면 식물 잎에서 이 내뱉은 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 있었다면 막 산들바람 이런 바람을 통해서 계속 공기가 순환됐겠지만 실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기막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막이 형성되면 식물이 제대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해결책 바로 에어 서큘레이터인데요. 이 에어 서큘레이터를 잘못 쓰면 정말 식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못난이 제라늄 사무실에서 관심도 못 받고 너무 미안해. 통풍이라도 내가 시켜줄게. 강풍으로. 미안해. 통풍을 잘 시켜줄게.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잎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은 식물에게 다소 치명적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너무 강한 바람을 맞게 되면 잎이 기공을 막게 되거든요. 이 기공을 막으면 더 이상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에어 서큘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쐬어주는 게 아니라 간접 바람으로 그냥 솔솔 공기의 흐름만 만들어주면 돼요. 절대 잎이 흔들릴 만큼의 바람은 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온도인데요. 이 온도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맞추기가. 왜냐면 우리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인데 우리 집은 식물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이 식물들이라서 이 사람에 맞는 온도를 설정해 줘야 되지 막 사람이 막 더운 온도인데 막 식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에 대부분 맞다는 점, 이건 좀 다행인 점이죠. 식물의 종에 따라서 최적의 온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온실에 모든 식물을 놓고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긴 해요. 다만 이 온도는 식물에게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건 꼭 아셔야 되는데요. 너무 추우면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겠죠. 간혹 가다가 좀 햇빛 좀 많이 쬐어주겠다고 창문에 바짝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창문에서 나오는 이런 냉기가 식물에 전달돼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에서는 어느 정도 15cm에서 20cm 정도의 거리를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로 햇빛입니다. 이 햇빛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짝 여기에서 여기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 이 빛 보이잖아요. 제가 이 햇빛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너무 눈부셔요. 너무 밝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식물도 이 정도 햇빛이 밝아 보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따사로운 햇볕 상세 페이지 보시듯이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 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밝기 정도인데요. 식물은 대표적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제라늄, 여러분도 좋아하는 바로 그 제라늄 맞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 종에 따라서 조금씩 이 광포화점이 다르긴 한데 최대 한 6만 럭스까지도 이 광포화점이 형성되어 있는 제라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한 햇빛은 몇 럭스 정도 될까요? 제라늄 광포화점 6만 럭스. 그런데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5천 럭스에서 8천 럭스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치인 거죠. 우리 사람이 봤을 땐 너무 밝고 눈부실 정도의 햇빛도 우리 제라늄이나 일반적인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봤을 땐 한참 어두운 밝기라는 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라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이 따사로운 햇볕이 있죠. 따사로운 햇볕은 다른 일반적인 영양제처럼 NPK만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원리로 식물을 이롭게 하는 영양제예요. 이 트레알로스나 단당류 같은 광합성을 한 효과를 주는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따사로운 햇볕을 뿌려주면 부족한 햇빛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싼 샤시일수록 더 식물에게는 안 좋은데요. 이 비싼 샤시에는 사람을 위한 코팅이 돼 있어요. 사람은 자외선 피하라고 우리 선크림도 바르고 양산도 쓰잖아요. 흡수하는 게 좋은 샤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형 샤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샤시에도 다 이런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일부 식물에게 필요한 햇빛이에요. 그래서 식물에게 필요한 햇빛의 파장대인데 이 샤시를 통과하면서 다 흡수로가 돼서 이 불충분한 햇빛이 식물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방충망 없는 샤시는 없을 거예요. 이 방충망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햇빛을 정말 많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충망까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깜짝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사로운 햇볕 여러분 정말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 쓰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이 부족한 햇빛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이 광합성 효율 증가 효과를 더 강화한 업그레이드된 따사로운 햇볕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업그레이드된 따사로운 햇볕이고 이건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따사로운 햇볕인데요. 기능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전 버전에서도 광합성 효율 증가와 광합성 환 효과가 충분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한 이 좋은 성분을 더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리뉴얼 겸 제품 업그레이드를 했으니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전 예약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어떠세요? 중간에 인장이 박힌 디자인, 제라핌 디자인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디자인인데요. 다 이런 디자인으로 다 변경할 거고 일부 성능 강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성능 강화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사전 예약인 만큼 혜택이 있어야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할인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사전 예약 한정으로 가격 할인을 조금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겨울철이 된 만큼 실내로 들어왔을 이 식물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따사로운 햇볕 업그레이드된 소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